다음은 면접 전 준비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직무적 질문, 인성적 질문,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이런 형태로 세 가지 크게 나누어 봤는데요. 직무는 직무 분석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역량과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매칭이 좀 돼야 되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역량의 배웠음을 증명하게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너무 이거는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의 생각만 내세우지 않게끔 얘기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문항에는 의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거 비슷한 거? 내가 준비해 온 거 답변해야지. 외운 거를 약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면접에 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에 맞게끔 얘기하시지 너무 준비해온 것만 답변하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성적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 경험이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실 때 OW1H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사실 꼬리 질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모 금융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OW1H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은 여러분들 사실 한국투자증권 자기소개서 길지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막 500자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꼬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 이걸 좀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증권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상당히 사실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받아들임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습득을 해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전파가 주변 동료에 대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고객에 대한 전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에서 들어와서 뚜렷하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에 대한 포부, 그리고 명확한 목표, 들어와서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3번 문항에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해드려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이 사실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투자증권회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증권맨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들, 철학 반드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투자증권사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혁신금융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혁신금융을 부르짖다가는 금융소비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그쵸? 공존하는데 분명히 얘를 리스크 테이킹 할 수는 있지만 매니징까지 함께 생각해 주세요. 우리 신년사에서도 한국투자증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매니징, 리스크에 대한 이 매니징을 일상화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성향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소 자꾸 이렇게 꼬리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압박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증권사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서 있고요. 여러분들 경험이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한 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다면 이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쵸? 실제로 한 것들을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실 수익률 때문에 당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으로 고객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소신껏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사항을 가지고
답변의 구조화를 좀 볼 건데요. 여러분은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구조화를 되게 강조를 하고요. 말씀을 하실 때, 면접 답변을 하실 때도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논점만 얘기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답변을 두 갈식으로 하라고 저는 얘기 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답형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짧게 막 10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건 무엇입니까? 딱 물어봤는데 네, 이건 뭡니다 하고 이렇게 종료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파생된 개념이라던가 기타 부가 설명들을 같이 해주시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것 때문입니다. 까지 같이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3단 구조화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두 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서론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몸통에서 부가 설명,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 기대효과,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경험 얘기를 하실 때는 항상 그때 상황과 내 행동 그리고 느낀 점까지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회사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는 이렇게 마무리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40초 내외로 이제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몇 문장 순서 배치를 하다 보면 아마 경험적인 얘기는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충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라던가 직무 질문이라던가 업종 질문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근거까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예컨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우리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증시는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접 질문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뭐 좋은 상황이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흐름의 예시입니다.